지금부터 공구현미경을 이용한 2차원 좌표 측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좌표 측정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측정이 있는데 1차원은 우리가 높이 측정기를 1차원 좌표 측정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구현미경, 투영기 등과 같이 Z축을 측정하는 기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2차원 좌표 측정.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하고 있는 3차원 측정,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이 측정을 3차원 좌표 측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원 좌표 측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고요. 공구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공부할 텐데, 공구현미경의 구성, 그 다음에 측정 준비 단계, 측정 좌표계 설정, 그리고 프로빙 측정과 조업 측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실습에 사용될 시편과 도면인데요. 지금 도면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항목을 측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전부 합해서 21개 항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만 측정 방식으로 이 제품을 측정한다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좌표 측정에서는 어떤 한 형체를 측정하면 그것과 관련된 항목들이 동시에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게 될 공구현미경인데요. 우선 먼저 각부의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은 전원 스위치. 이 측정기가 대부분 전기를 공급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기에는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공작물이죠. 이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이송 핸들, 네 번째는 Y축 이송 핸들. 이 제품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려면 제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XY 테이블을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XY축 이송 핸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Z축 이송 핸들인데 이 Z축은 측정을 용도로 하는 것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Z축 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학 측정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제품과 이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서 이 화면에 상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은 좌표 표시 장치. 우리가 디지털 리드 아웃, 그래서 DRO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XY 테이블이 움직이는 양을 리니어 스케일이라는 것이 그 값을 알아내서 이 DRO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은 대물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공작물의 상이 이제 대안 렌즈에 보이게 되는 거죠. 8번은 접안 렌즈. 접안 렌즈는 우리가 눈으로 이 상을 보는 곳인데 접안 렌즈를 대안 렌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 접안 렌즈를 통해서 물체의 상을 보고 측정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그 상을 꺼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면에 상을 보이게 하는 장치가 요 CCD 카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봐야 되는데 이 상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줘서 우리가 접안 렌즈로 보는 대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은 조리개라는 것인데 이 광학 측정기 때문에 11번, 12번 이런 조명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사 조명 장치라는 것은 이 배사 조명 장치, 이 배사 조명 장치는 이 밑에서 빛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빛이 올라오면서 이 공작물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이 공작물을 통과하는 부분과 공작물에 막혀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구별이 되는데 그 경계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배사조명만 사용을 하다 보면 공작물 윗면에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축조명을 사용하는 거죠. 이 동축조명을 사용하는데 이 동축조명은 이 대물렌즈 이 안쪽에서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작물 윗면 지금 이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동축조명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조리개라는 것은 이 광량이 얼만큼 통과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조리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요즘에 모든 좌표 측정에서는 사람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에서는 좌표 XYZ라는 좌표를 읽어내서 그것을 컴퓨터로 보내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계산하는 이런 구조로 측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기 각 부의 명칭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측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원 스위치를 켜야 되겠죠. 전원 스위치를 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이 조리개는 광량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했죠. 조리개를 켜고 그 다음에 조명 두 가지를 다 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스템 자체에서 준비할 것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여기다 시편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와 동축조명, 배사조명을 이용해서 이 상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일단 광량을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Z축 핸들을 움직여서 이 대물렌즈와 공작물의 사이를 거리를 조정을 하면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 되죠. 그래서 광량을 조절하고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 이제 측정을 할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좌표 측정의 순서인데요. 모든 좌표 측정기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또는 자동이냐, 반자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일부는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도면을 검토하는 일이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설계 도면에 맞춰서 측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무엇을 측정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정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우선 측정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해온 거 그리고 그것을 조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상의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측정 전략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 수립이 돼야 그 다음 측정이 원활하다라는 겁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 교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브 교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1차원 측정기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는 접촉식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프로브 팁에 지름을 구하는 작업 그리고 상대 위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실습하는 2차원 공구 현미경은 비접촉입니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프로브 지름이 따로 필요 없죠. 이 비접촉에서는 프로브 지름을 0이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브 지름을 0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브 교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접촉 측정기도 프로브의 지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CCD 카메라라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 아까 보셨죠? 우리가 저반 렌즈에서 봐야 될 것을 이 CCD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본다 그랬는데, 이 CCD 카메라가 인식한 그 물체의 크기, 이것이 정확한가라는 것을 이제 교정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프로브 교정은 생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비접촉 측정기에서도 CCD 이 픽셀의 사이즈를 교정을 한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 좌표계 설정. 이것은 기계 좌표계 상태에서는 원하는 측정 값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측정 좌표를 설정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하는데, 측정은 프로빙이라는 과정, 프로빙이라는 것은 직접 제품의 좌표를 읽어내는 작업이고요. 센서가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프로빙을 통해서 얻은 측정 결과를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직선 1, 그 다음에 직선 2, 이것들은 직접 프로빙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점, 또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이 직선, 이런 것들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 결과를 조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측정을 마친 다음에 측정 결과를 분석을 하고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좌표 측정의 순서입니다. 좌표 측정의 첫 단계는 프로브 교정이라고 그랬는데, 공구 현미경에서는 프로브 교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측정의 첫 단계가 됩니다. 근데 측정 좌표계를 왜 설정을 하느냐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좌표 측정기는 기계를 제작할 당시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좌표계, 즉 기계 좌표계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 좌표계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요. 나중에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계산은 전부 기계 좌표계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계 좌표계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축, Y축, 이렇게 기계가 가지고 있는 축에 평행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품은 이 기계 좌표계에 정확하게 맞춰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도면에서 아까 2-1번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 값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기계좌표계에서 측정을 하면 기계좌표계 원점에서 이 중심까지 바로 이 값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서로 값이 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설계자가 의도한 도면값을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기계 좌표계는 측정자가 제로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좌표 측정기는 정반 측정 방식과 좌표 측정 방식의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 좌표계를 0점을 도중에 수시로 세팅하는 기능, 그런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이 측정기에도 그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측정 도중에 그것을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개념,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측정 좌표계 설정인데요. 이 직선과 이 점이 만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x, y 그리고 여기 원점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측정 좌표계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정 좌표계 설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설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지금 어느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직선과 이 점을 가지고 좌표계를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점을 먼저 측정하고 직선을 측정하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측정기들은 직선을 먼저 측정하고 점을 측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측정기는 사용 회사에 따라서 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선을 먼저 측정하고 점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모니터 화면에 십자선, 이 노란 게 십자선이죠. 이 십자선을 먼저 요 점, 지금 이쪽이 점이 되겠죠. 요 있는 위치에다 갖다 대고 F5 키를 누릅니다. F5 키를 누르기 전에 지금 메뉴 상태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 녹색이 두 개가 되어 있죠. 빨간 거는 사각형이고 녹색은 원입니다. 이것은 요 빨간 사각형이 있는 요 점을 측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 갖다 대고 F5를 누르면 그 순간에 이제 측정한 점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다음 측정할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위치에 가서 다시 F5 키를 누르면,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측정을 했고, 여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여기까지 측정을 했으니 나머지 한 점을 측정하라. 즉, 세 번째 점을 측정하라는 이런 아이콘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측정하고자 하는 점, 지금 여기쯤이 되겠죠. 이 점에 갖다 대고 다시 F5 키를 누르면 측정 좌표계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계산은 복잡하지만 조작은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측정 좌표계라는 것이 설정이 되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작업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데요. XM, YM,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죠. 이것이 기계좌표계였습니다. 기계좌표계였는데 우리가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 XP, YP 이 방향으로 이 좌표계가 세타만큼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델타만큼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측정을 하면 아까 기계좌표계에서 측정했던 그 부분을 다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도면과 일치하게 값이 측정이 되는 이런 것이 수학적 정렬, 측정 좌표계 이런 것들을 설정한 효과다. 그리고 측정 좌표계를 반드시 설정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측정 좌표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아까 우리가 요 슬롯의 중점까지의 거리 2-2를 측정하고자 할 때
기계좌표계에서 측정하면 요 값이 나오고 측정좌표계에서 측정을 할 때는 요 값이 나오는데요. 지금 요 기계좌표계에서 측정한 요 값은 도면상에 있는 2-1과 다른 값이 나오죠. 이것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해서 측정한 값 2-1p, 요것이 2-1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좌표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데이텀 A, B 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 우리가 제품을 볼 때는 A, B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이것이 직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가공 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어디에다가 먼저 설정하느냐, 데이텀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면과 같이 데이텀 A 그리고 데이텀 B 이렇게 놓았을 때, 예를 들면 x1, y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데이텀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쪽을 y축을 A, x축을 B라고 놨을 때 측정한 값을 x2, y2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x2가 x1보다 더 값이 크게 나오고 y1이 y2보다 값이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도면에 규제한 데이터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했고요. 이제 측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메뉴 설명을 잠깐 할 텐데요. 측정 좌표계 설정 그리고 형체 측정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표 측정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측정한 결과를 전부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측정한 것은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좌표계도 한번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새로 시작할 때도 이 좌표계를 꺼내서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도 있죠. 측정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다시 측정할 필요 없이 일단 한번 측정한 것은 조합을 해서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